네, 안녕하세요. 오프입니다. 2022년 8월 1일 오후 11시 25분을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비트코인 관련 어떤 뉴스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는 시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중요한 내용들. 네, 블록체인 벤처 98억 달러 투자 유치 했는데 이거는 전분기 대비 22% 감소한 거래요. 22% 감소한 게 98억 달러 투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1분기도 그러고 2분기도 그러고 많은 자금들이 코인판으로 유입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7,000개 비트코인이 익명에서 바이낸스로 들어갔대요. 그럼 이거 보면서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야, 거래소로 비트코인이 들어갔네. 그러면 고래가 비트코인을 팔려고 하는구나. 조심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는 익명에서 개인 지갑에서 바이낸스로 입금된 것만 얘기를 했지 실제적으로 출금된 거라든지 다른 거래소의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을 안 해주고 있잖아요. 그럴 걸 대비해서 우리는 뭐 하면 된다? 네, 실제로 어떻게 됐는지를 확인해 보면 된다. 그래서 거래소의 물량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래소 물량 확인해 볼게요. 과연 물량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항상 우리는 팩트 체크를 해야 돼요. 뉴스를 볼 때. 네, 보시는 것처럼 바이낸스에 7,000개 이상의 물량이 들어왔지만 실제로 거래소의 물량은요 아직도 바닥 자리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물량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들어온 만큼 나가고 있다라는 거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런 뉴스들도 우리는 항상 잘 검토해야 된다. 예, 진위 여부를 확인해 봐야 된다. 7,000개 들어왔지만 실제 전체 거래소에서는 크게 영향이 없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만큼 또 다른 데서는 또 나간 거예요. 미 국세청 암호화폐 거래소 고객 손익을 파악하기 위한 세금 양식을 도입하겠다라고 합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에 새로운 세금 양식을 도입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미국 의회가 인프라 법안을 가결하면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브로커에 포함시키고 IRS 정보 보고 체계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암호화폐 거래소는 증권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고객의 연간 암호화폐 손익을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이거는 여러분 지금 국내 같은 경우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각각의 거래소에서 여러분들의 뭐 손익 계산은 아직 안 하고 있겠지만 이런 시스템들은 이미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세금이 부과되는 순간에 요거 국세청에 보고합니다. 예. 여러분들 이미 거래소 여러분들의 사고 팔고 하는 거래량 이런 거 국세청에서 볼 수, 국세청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국가에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미. 네, 미 증시 3대 지수 하락 출발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다시 양봉 전환된 것 같아요. 예, 블룸버그 북한 해커들 미국 암호화폐 기업 입사 위에 이력서를 조작하고 있다. 북한 해커들이 미국 암호화폐 기업에 입사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조작하고 있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이들의 목적은 미국 암호화폐 기업의 암호화폐 동향 등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라고 미디어는 설명했다. 네, 아무튼 뭐 북한에 있는 해커들이 이력서 조작해가지고 실제로 암호화폐 기업에 입사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뭐 결국은 또 내부적인 정보 빼돌리려고 하는 거겠죠. 첸 리플 변호사, 비트코인 제외한 모든 코인은 증권이다 라고 한 마이클 세일러의 주장을 반박한다. 뭐 증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제가 없습니다. 현재 그 명확한 기준도 없고요. 예, 마이클 셀러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신봉자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최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증권을 판단하는 셀러의 분석에는 심각한 결함이 존재한다. 그는 모든 잠재적 개발자와 플랫폼 설립자들을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했으며 일부 발언은 터무니없다. 더 나은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마이클 셀러는 비트코인만이 상품으로 취급될 수 있으며 암호화폐는 증권에 속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네, 아직 기준점은 명확하게 없습니다. 뭐 그래서 뭐 개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뭐 어떤 주장이든지 할 수는 있겠죠.
그 USDT가 개인 지갑에서 후오비로 입금이 됐고요. 예. USDT가 비트파이넥스에서 익명 거래소로 갔습니다. 이거 이름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예. 비트파이넥스에서 개인 지갑으로 보내고 개인 지갑에 있던 게 후오비로 들어갔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시간 관계로 보면요. 예, 근데 테더가 거래소로 들어갔다는 소리는 테더 갖고 뭐 하는 거예요? 테더 가지고는 코인을 살 수가 있죠. 예, 코인 사러 들어갔나? 네, 그렇습니다. 예, 러시아, 이란 등 제재국 투자자들 두바이 거래소 코인스페라를 이용하고 있다. 러시아나 뭐 이란 같은 곳에서는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금융 제재를 좀 받고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 두바이 거래소인 코인스파라에서 OTC 거래, 장외 거래를 하고 있다. 뭐 이런 기사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죠. 뭐 중국 같은 경우도 모든 거래소라든지 암호화폐 거래가 금지되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다 OTC 거래 해가지고 장외 거래하고 있습니다. 예. 코인 같은 경우는 뭐 국적이라는 게 따로 없기 때문에 예, 뭐 얼마든지 제재를 받고 있어도 투자하려면 투자할 수가 있어요. 코인베이스 CEO 알트코인 상장 프로세스 매우 엄격하다. 근데 이건 좀 웃기지 않아요? 코인베이스 CEO가 얼마 전에는 자기네들은 모든 알트코인들을 상장시키는 것이 목표다라고 해놓은 다음에 지금에 와서는 상장시킬 때 엄격한 프로세서를 적용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알트코인이 코인베이스에 상장되려면 코인이 미등록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가장 첫 번째로 테스트한다. 만약 해당 코인이 미등록 증권이라고 판단되면 상장을 진행하지 않는다며 이후 암호화폐 사이버 보안을 살펴본다. 스마트 컨트랙트 결함이 있거나 조작 가능성, 범죄 연료 가능성 확인한다고 밝혔다라고 하죠. 예. 근데 요거는 저는 오래전부터 많이 듣고 있었어요. 뭐 저는 오브스 코인의 가디언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브스 재단하고도 소통을 좀 자주 하겠는데 오래전부터 이 코인베이스에 상장하는 걸로 인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한국에 왔을 때 만나서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요, 상장하는 게 되게 까다롭대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SEC라든지 이런 탈중앙화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게 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코인베이스의 알트코인이 상장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그 재단의 간섭이 없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재단의 간섭이 최대한 없어야 된다. 그리고 탈중앙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코인들일수록 유리하다. SEC에서 원하는 건 그런 거거든요. 그런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네, 후오비 호주 암호화폐소 거래소 라이선스 획득. 후오비는 원래 중국계 거래소예요. 중국에 있는 거래소인데 중국에서 거래소가 거래가 금지되다 보니까 한국에도 들어왔죠. 후오비 코리아. 그리고 호주에도 들어가려고 하나 봐요. 그래서 호주에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 라이센스를 취득했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더리움 시장 지위 유지하려면 확장성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일단은 확장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확장성에 뭘 얘기하냐면요. 이런 거죠. 코인이라는 건 여러분 제가 예전에 버스를 비유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저장 공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다음으로 만들어진 아주 오래된 구닥다리 코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트랜잭션, 쉽게 말해서 거래량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상당히 작아요. 쉽게 말해서 뭐 버스 45인승 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버스는 45인승짜리인데 거기를 갑자기 수천 명이 그 버스를 타려고 하면은 서로 나태워달라 하다 보니까 그 버스 표 가격이 막 상승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더리움이 POS로 변화를 하잖아요. 그렇게 할 때는 이 트랜잭션 거래량을 개선해야 된다. 더 크게 만들어야 된다. 버스가 아니라 큰 뭐 기차라든지 수많은 사람 태울 수 있는 걸로 바꿔야 된다. 그러면서 거래 수수료를 그렇게 하면 낮춰진다고 하는 거죠. 예. 예전에는 45인승에 100명이 타려고 그러니까 1000명이 타려고 그러니까 비싸지는 건데 앞으로 뭐 500명이 탈 수 있는 거에 100명이 타려고 그러면 자리가 텅텅텅 비니까 굳이 비싸질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이더리움이 지금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가스비라든지 트랜잭션 처리량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당연한 거지 뭐 특별한 내용도 아니고. 네, 이더리움 옵션 미결제 약정 사상 처음 비트코인 추월했다. 이더리움 옵션 미결제 약정이 56억 달러 나타내며 사상 처음으로 비트코인 옵션 미결제 약정을 넘어섰다고 전했다. 비트코인 옵션 미결제 약정 약 43억 달러를 기록 중이다. 현재 이더리움 옵션 풋콜 비율은 0.26으로 대부분이 콜 옵션이다. 콜 옵션 만기일이 주로 9월 30일에 집중되어 있다. 이게 뭔 얘기냐면요. 우리가 이제 포지션을 하잖아요. 마진을 할 때, 옵션을 할 때, 롱을 할 건지, 숏을 할 건지. 여기서 롱은 콜 옵션이고, 콜 옵션이라고 얘기하고요. 숏은 풋 옵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미결제 약정이 뭐냐면은 아직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끝난 게 아닌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옵션이라는 것은 날짜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 날짜까지 내가 콜을 옵션을 했으면 상승을 했으면 돈을 버는 거고 풋 옵션을 했으면 떨어졌을 때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중간중간에 사람들이 정산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정산하지 않고 끝까지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결제 약정. 계속해서 물량을 시간을 연장시키는 거죠. 연장시키면서 가지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한 번 터지면요 크게 터져요. 크게 위로 튀던가 아래로 튀던가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뭐 비트코인을 추월했다 하는 얘기는 뭐 이더리움에 많은 뭐 투자자들이 몰렸다. 뭐 투자라는 거는 이 롱인지 숏인지 옵션 거래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다.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비트코인을 추월했다고 해서 뭐 이게 대단한 지표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모건 클릭 CEO 다음 비트코인 강세장은 2024년에 온다. 여러분 일단은 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2024년대에 온다고 하는 거 보니까 지금 자리에서 약간 비관론적인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도 2년 뒤에는 온대요. 예. 아우 2024년대에도 오면은 아이고 아버지 감사합니다죠. 예. 2년만 기다리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코인 투자 빼고 2년 3년 투자해야지 돈 벌죠 당연히. 그러니까 뭐 2024년에 와도 상관없다라는 관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더리움 소각 물량 역대 가장 적어. 이 어떤 얘기냐면요. EIP1559 업데이트가 있었는데 이거는 뭐냐면 예전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이 이제 우리가 전송 트랜잭션을 발생시키잖아요. 가스비라고 하잖아요. 가스비로 채굴자들이 나눠 먹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가스비가 소각이 되죠. 우리가 가스비로 사용한 게 소각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비트코인의 유통량에 있어서 줄어듭니다. 근데 이런 그 업데이트가 있었는데 소각 물량 역대 적다는 소리는 그만큼 이더리움이 거래량이 적었다는 거죠. 소각량이 많으려면은 거래량이 많았을 때 그만큼 가스비를 많이 걷고 거기서 소각이 되는데 최근에는 이더리움의 거래량이 많이 죽었다는 겁니다. 거래량이라는 거는 사고 팔고 하는 게 아니라 이더리움을 이용한 트랜잭션들이 줄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트랜잭션은 뭐냐면은 이더리움을 가지고 전송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전송, 스마트 컨트랙트 계약, 성사율 이런 것들이 적어졌다는 거예요. 활용도가 좀 떨어졌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더리움 가스비가 아까 전에 제가 따져봤을 때 지금 한 1,000원, 2,000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굳이 가격으로 환산하면은 예,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막 100만 원도 넘어갔었어요. 보통 싸면은 10만 원, 5만 원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이더리움의 가스비 상당히 저렴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브스 뭐 스테이킹하고 계신 분들 있으면 지금 같은 경우에 정산하시면요 상당히 이득이에요. 음, 예, 바이낸스 8월 4일 일부 코인 출금 중단 지갑 점검을 하는데요. 여기 있는 코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코인들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퀀텀도 8월 4일 날또 출금 금지네요. 출국이래. 예, 출금이 중단되네요. 이번에는 가려나? 지난주 암호화폐 펀드에 8,100만 달러가 순유입됐다. 다시 말하지만 코인판에 아직도 자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트토렌토 파일 시스템 V2.2.0 메인넷이 진행된다고 하죠. 언제 한다는 거야? 릴리즈가 이미 했네요.
그래서 어저께 비트토렌트가 약간 올라왔었나 봅니다. NFT 주당 평균 거래액 2021년 7월 이후 가장 적다. 항상 말합니다. NFT가 이제 사양 산업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NFT 관련 메타코인도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NFT가 인기가 없어지다 보니까 이더리움의 가스비가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거래량이 안 나와서. 네, 리플 캐나다 토론토에 사무실 오픈한다. 최대 200명의 엔지니어를 채용할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리플 코인 갖고 계신 분들 기다려 보라니까요. 얘네들 투자 돈도 많고요. 사실 리플 재단만큼 돈 많은 재단이 없습니다. 돈도 많고요. 기술력도 많고요. 로비력도 좋습니다. 리플이요. 네, 미국 10년 만기 국채 실질 수익률이 하락세다. 네, 이 국채가 수익이 좋을 때는요, 사람들이 국채에다 투자를 합니다. 왜? 이거는 완전히 안전빵이니까. 왜? 미국에서 보장해 주는 거니까. 미국이란 나라에서 보장해 주는 투자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힘들 때 가장 안전빵으로 집어넣는 게 미국 국채거든요. 근데 미국 10년 만기 국채가 한동안 수익률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주식이나 그 밖에 다른 투자하던 사람들이 빼가지고 미국 10년 만기 국채에 많이 투자를 했는데 최근에 수익률이 하락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돈을 다시 빼가지고 비트코인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다른 투자처에 투자를 할 가능성이 크겠죠. 이거는 좋은 거다. 네, 7월 비트코인 채굴자 수입은 5.5억 달러다. 전월 대비 16.7%가 하락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당연하죠.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네, 도지코인 개발자 언론 과도하게 일론 머스크 비난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도지코인이랑 개발자랑 일론 머스크랑은 짬짬이죠. 업비트 파일 입출금 일시 중단, 원래 시스템 점검. 파일 코인이 며칠 전부터 뭐 3배 이상 올랐다고 아침에 누가 얘기했잖아요. 바로 입출금이 중단되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이거 풀리기 전에 빨리 탈출하세요. 탈출하실 분들은. 헤지펀드 이더리움 콜 옵션 매수 급증하고 있다. 아까 전에 살펴봤었죠. 최대 2,300달러로 회복할 전망이다. 그럼 300만 원까지는 복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콜 옵션은 롱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롱을 쳤다. 네, 이번 주 비트코인 관전 탑5. 네, 먼저 7월 월봉 양봉 마감했고요. 주봉 차트서 주봉 차트에서 181주 EHMH 이선 수성의 여부가 중요하다. 200일선 보면 돼요, 우리는요. 녹록치 않은 거시 경제 상황, 인플레이션, 에너지 관련 지표 주시한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현재 거시 경제는 뭐 좋지는 않아요. 근데 인플레이션 발표가 이제 8월 10일 날 있죠. 그리고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에너지 관련 지표가 중요하다. 왜 그래요? 현재 에너지 뭐 아무 유가라든지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러시아에서 가스 공급을 계속 줄이고 있다 보니까 물가가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에너지 관련 이슈들이 어떻게 해결되는지가 중요하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고요. 월봉상 RSI가 중간선 아래 위치하고 있다. RSI가 40 아래면 보통 매수점이고요. 80 이상이면 과매수 단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현재 중간선 아래 있으니까 중간에 50이라고 봤을 때 한 40 정도 있을 거예요. 아무튼 이 자리가 바닥 자리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퍼포즈 비트코인 ETF 지난주 2,600개 비트코인을 추가 보유했다. 기간 수요 회복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뭐 기관들에서 비트코인 뭐 사고 있다 뭐 이런 얘기겠죠 당연히.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 중립 단계 회복 여부. 현재는 약간 공포 뭐 이런 건데 중립이면은 많이 개선된 거겠죠. 투자 심리가 살아날지 아니면 살아나지 않을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음. 외신 비트코인은 2022년도에 최악의 투자 자산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요. 2021년도 작년에 최고의 투자 수단은 비트코인이었습니다. 근데 2022년도는요, 최악의 투자 자산이 비트코인이에요. 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올해는 계속 하락만 했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일본 SBI VC 트레이드 8월 17일 에이다 등 5종 암호화폐 상장한다. 상장되는 거 보니까 에이다, 도지, 그리고 XLM이 뭐죠? 아니, 심볼을 잘 몰라요. 스텔라 루멘. 루멘도 상장하네요. 루멘. 그리고 솔라나. 그리고 XTZ가 뭐예요? 테조스. 얘네들, 테조스까지, 얘네들 여러분, 뭐, 일본 거래소가 상장된다는 것은 그만큼 기술력에 대해서 인정받았다는 소리예요. 에이다 도지, 그리고 스텔라 루멘, 그리고 테조스, 그리고 솔라나. 잘 기억해 보세요. 네, 분석 비트코인 해리 시리본, 카피출레이션. 8월에서 9월이면 끝난다. 이거는 채굴기 관련 지표거든요. 네,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채굴에 상관이 없으니까. 분석 비트코인 단기 상승 나왔지만 중장기 추세 전환은 시기 상조도 항상 하는 얘기죠. 단기 상승 나왔고요. 상승 추세로 전환 중에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더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모른다. 너무나 뻔한 얘기. 지난주부터 비트코인이 단기 상승이 나오고 있지만 중장기 관점에서는 상승 추세 전환 가능성을 보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전했다. 당연하죠. 보고서는 4시간 봉 캔들 차트에서 비트코인 현재 상승 채널 내에서 움직이고 있다.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상승 채널 상단 돌파가 필요하며 돌파 18 경우 2만 700달러까지 조정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 여러분 이거 우리가 맨날 보는 차트잖아요. 이거 추세 라인 거놓는 거. 4시간 차트에서 우리가 맨날 거놓는 요 라인. 그리고 여기서 제가 그러죠. 여기 중단에서 이 중단에서 맞고 올라가면 상승이고 여기를 뚫고 올라가면 상승이고요. 떨어지면 여기까지도 조정이 나오는 거고요. 여기를 뚫고 올라가는 기준점이요 3,400입니다. 3,400. 그래서 비트코인은 3,400을 언제 뚫고 올라가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네, FTX 바이낸스 CEO 주장에 동의. 오더북 공유는 더 많은 유동성을 제공한다. FTX 창업자금 최고 경영자가 일부 국가들이 독립 오더북을 원하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며 바이낸스 CEO 차오 참펑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 차오 자평의 의견에 전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오더북 공유는 독립 오더북과 비교해 더 많은 유동성을 제공하는 경향이 있다. 다만 일부에서는 오더북 공유를 호환하지 않은 컴플라이언스나 폐쇄적 운영을 원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오더북이 뭐냐면요. 우리가 매수 매도 하잖아요. 이게 오더북이 이게 오더북. 여기 보면은 밑에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이 아직 이게 걸려 있는 거 위에 걸려 있는 거 이런 거. 누적고가 같은 거 있잖아요. 누적고가. 여기 누가 몇 명이 걸어놨고 누가 어디까지 매수를 걸어놨는지 이런 것들이 오더북이거든요. 근데 이 오더북을 알고 있으면은 볼 수 있으면은요. 코인을 투자할 때 저점에서 누가 어떻게 매수를 걸고 누가 어떻게 매도를 걸었는지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오더북을 서비스해주는 어플들도 많이 있어요. 예. 네, 그러면서 오더북이 있으면 뭐라 그래요? 거래자가 중단기 포지션을 갖고 가기가 180배는 쉬워지고 그만큼 변동성이 크게 증가한다. 그러면 오더북을 공급하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은 다 보면서 거래소들은 지들은 보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보여주겠다는 거잖아. 자기네들은 매팩 쓰고 우리는 매팩 못 쓰게 하는 나쁜 사람들. 네, 지난해 중앙화 거래소에서 2.9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이 유출됐다. 우리가 앞에 봤을 때 거래소로 많은 비트코인 물량이 유입됐다고 나왔잖아요. 지금 실제적으로 유출된 물량이 훨씬 많습니다. 다시 보시면 현재 거래소에서는 비트코인이 바닥을 치고 있어요. 근데 추가적인 거는 안 빠지고요. 바닥을 지켜주고는 있네요. 네, 무비블록 카르도와 재단 부요 무비블록 물량을 커스터디 계약을 체결했다. 커스터디는 기업 기관들의
물량을 스탁 서비스 해주는 거거든요. 대신 투자해주는 거.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을 네, 이 커스터디 서비스에 맡겼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무슨 의미가 있나 저게? 예, 거래소에서 많은 물량의 비트코인 말고도 이더리움도 빠져나온 것 같고요. 그 이더리움에 뭐 스테이킹을 하기 위해서 빠져나왔다 어쨌든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단기 하락을 주의하라고 하는데 이것도 좀 웃기지 않아요? 거래소에서 물량이 빠져나왔는데 단기 하락을 뭐로 주의해? 팔 물량이 없다는 건데. 네. 블록체인 보안업체 메타마스크 사칭 피싱 이메일 주의보. 메타마스크 사용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개인 지갑. 근데 개인 지갑 사용하실 때는 여러분 니모닉을 관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메타마스크와 관련된 어떤 뉴스라든지 아니면 메일들, 문자들 이런 거 다 씹으세요. 재단에서는 그런 거를 따로 보내지 않습니다. 오늘 뉴스는 뭐 요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특별한 내용들이 없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이 0.1개 이상 보유한 주소수가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다.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개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비트코인 관련 뉴스들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요. 오늘 살펴본 것처럼 비트코인에 관련된 긍정적인 뉴스들 또 비트코인 관련된 많은 투자들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 지켜보시고요. 또 이제 다음 주에는요. 또 이번 주 다음 주에는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CPI 발표도 다음 주에 있게 되고요. 또 7월 달에 이어서 7월 달에 일단은 주봉, 달봉에서 다 양봉 전환이 됐습니다. 양봉 캔들이 마감됐기 때문에 8월 달에도 그 좋은 분위기를 계속해서 끌고 나갈 건지 한번 지켜보시고요. 8월달 이제 시작입니다. 8월달 한 달 내내 우리가 코인을 보면서 속쓰렸던 마음들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길 바랍니다. 오늘 살펴본 뉴스 브리핑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오늘 뉴스 관련 내용은 여기서 끝입니다.